안녕하십니까. 반이형TV의 반이형입니다. 제가 오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극복만이 대한민국 한민족이 살 길이라는 대의를 세우자. 그리고 그 대의를 통해서 저출산을 갖다 극복하는데 그 대의를 제일 명분으로 세우고 저출산 극복만이 대한민국 한민족의 살 길이라는 이 대의를 통해서 그 대의에 도전하는 여러 가지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데올로기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그것에 대해서 이 대의를 통해서 그것을 뭉개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을 주게 하자. 즉 저출산 극복이 대한민국 한민족의 살 길이라는 대의를 확실하게 세우고 그 대의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올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역사적으로 그 대의를 갖다가 세운 아주 훌륭한 사례를 갖다가 한번 말씀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갖다 올린 기억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진시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진시황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딱 한 가지 대의를 세웠어요. 무슨 대의를 세웠냐. 진시황은 나는 중국 통일을 하겠다는 대의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대의 속에서 엄청난 일이 한번 벌어져요. 진나라에서. 진시황은 중국 통일을 하겠다는 대의를 세웠는데 그 대의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은 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진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그 당시도 말씀을 올렸지만 대수로 공사를 해서 엄청난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에 물이 안 들어가니까 그 평야의 효용 가치가 엄청 떨어진다. 그러므로 그 대수로 공사를 통해서 거기에 물을 공급하게 되면 엄청난 수확량이 생길 것이고 그 수확량을 통해서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 부강함 속에서 군대를 기르고 그 군대를 통해서 천하를 통일하자는 그런 말을 정국이 합니다. 근데 그때 큰 사건이 벌어졌죠. 뭐냐. 그 정국이라는 사람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간첩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스파이입니다. 그러면 간첩하고 스파이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 믿겠습니까? 그걸 안 믿죠. 그 당시 진나라를 갖다 지배하고 있었던 귀족이라든지 기득권 세력들은 정국을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것을 갖다가 진시황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스파이하고 간첩이 대수로 공사를 갖다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진시황은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간첩이고 스파이라는 게 드러나는 이상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사라는 사람이 저녁에 진시황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진시황하고 난상 토론을 벌이는데 이사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당신이 진시황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진시황 당신이 원하는 것은 중국 통일 아니냐. 그것이 당신의 대의고 지금 당신이 왕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정부를 열심히 보는 이유가 아니냐. 근데 그 대의에 정국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가 스파이고 간첩이긴 하지만 그의 말이 대의에 부합하니 그가 스파이하고 간첩이라는 것을 갖다가 뭉개고 무시하고 대수로 공사로 나가죠.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귀족이라든지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당신이 그것을 막아달라라고 이사는 요청을 합니다. 그때 진시황이 처음에는 안 된다. 어떻게 간첩의 말을 믿냐. 그리고 기득권 세력과 싸워서 이길 자신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처음에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사가 그런 대의를 갖다 주장을 했고 그 대의에 진시황이 순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그 다음날 얘기를 해요. 나는 대수로 공사를 하겠다. 그랬더니
기득권 세력들하고 막 귀족들이 반대하죠. 그때 진시황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대수로 공사를 갖다가 전국에게 대수로 공사를 갖다 맡길 것이고 그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나와 싸우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싸움에 내 목숨을 걸 것이다. 그리고 나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와 싸우게 된다면 그들도 자기 목숨을 걸어라. 그때 기득권 세력과 귀족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 목숨을 갖다 걸고서 진시황하고 투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시황에게 도전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대수로 공사는 거의 7년에서 8년, 9년 가까이 이루어집니다. 거의 10만 명 이상이 동원된 엄청난 대수로 공사예요. 거대한 산맥을 갖다 가로지르는 엄청난 대수로 공사가 성공을 했고 거대한 물질계가 그 평야로 들어가니까 그 평야에서 엄청난 곡식이 생산됐고 불을 갖다가 진나라는 엄청난 불을 창출했고 그 불을 통해서 군사력을 양성했고 그 군사력을 통해서 그 이후에 5년 안에 중국을 갖다 통일해 버립니다. 자, 여기서 진시황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중국 통일이라는 대의 때문에 그 대의 속에서 모든 것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출산 극복만이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살 길이라는 대의를 갖다 먼저 만들자. 그리고 그 대의 속에서 그것에 저항하는 저출산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출산은 우리의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구 감소 극복에 대해서 인구 감소는 극복할 수 없다고 인구 감소에 순응하는 사람들과의 투쟁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저출산 극복만이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살 길이라는 대의를 우선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의를 통해서 대의에 저출산 극복이라는 그 대의에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갖다 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때 장애물로 등장할 것이 아마 법에도 어긋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칙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극복이라는 대의를 우리는 세웠고 저출산 극복만이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살 길이라는 대의를 세웠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고 원칙에 어긋나고 상식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대의로서 그것을 눌러야 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런 말씀을 갖다 올립니다. 저출산 극복만이 대한민국 한민족이 살 길이고 그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집안의 대가 끊기면 집안이 망하는 건 명백한 현실입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한국인 중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출산 극복만이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살 길이란 대의를 먼저 세우고 그 대의를 통해서 그 후에 나타나는 법에 어긋난다든지 원칙에 어긋난다든지 상식에 어긋난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도전해오는 세력을 우리가 능가하고 누리고 극복하고 저출산 극복을 갖다가 이룩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애 낳아보세 애 낳아보세 우리도 한번 애 낳아보세